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정부의 초고강도 충격요법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꽤 강력했습니다. 대출 규제도 강화가 되면서 이 관망 심리가 더 확산이 될 거라는 전망에 주를 이루고 있고요. 종부세 부담도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신규 주택 수요도 억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진단도 연이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 부동산은 안전할까? 정부 정책 방향을 감안한 신규 투자처는 어디가 좋을까요? 오늘도 저희는 함께 그 해답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머니맨 부동산 편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편으로 또 1시간 알차게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고요. 2128-854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S 더 사용하기 편리하실 것 같아요. 쪽지나 게시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종료가 된 이후에도 빠른 답변 또 방송에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루원개발의 송병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또 누구보다 바쁜 또 일주일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네. 궁금해요. 이번에 굉장히 강력한 역대급의 정부의 대책 발표가 나왔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이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좀 숨고르기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종합부동산세를 저번에 올 때 0.025에서 0.5%까지 올리는. 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9억 원 이하까지도 한번 종합부동산세를 한번 올려보겠다 그래가지고 네. 9억 원 이하, 6억 원 이상까지는 지금 0.5%, 네. 최대 3.2%까지 올릴 수 있는 이런 구조. 그다음에 2주택자도 똑같이 지금 네네. 보겠다. 그래서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2주택자도 보겠다. 그다음에 세 부담 상한을 네. 원래는 한 50%까지 올릴 수가 있는 이런 구조였죠. 그런데 150%에서 300%까지 올릴 수 네. 있는 이런 구조. 그리고 네. 지금 조정 대상 지역까지도 2주택자 이상까지 네. 전부 다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 관계 부분도 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을 못하는 구조. 그 다음에 네. 전세로 들어가는 사람 외에는 임대사업자도 대출을 안 해주는 조건, 막았더라고요. 이런 조건이기 네. 때문에 실제로 이제 투기 세력은 좀 잡힐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번 그 발표를 보면서 예상보다 꽤 강력한 규제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잡아놓으셨던 그 부동산 대책을 조금 선회해야 될까 방향을 틀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도 조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대책 발표 나오고 나서 투자자분들 만나보시면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대표님? 네.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그 분명한 어떤 온도차가 양극화가 있을 좀 것 같아요. 온 이런 네.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투기 목적이 아닌데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갖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장 자체가 꺾이는 시장이 아니라 지금 지켜보는 시장, 보합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않느냐. 혹은 지금 이번에 나온 9.13 정책이 좀 약하지 않느냐. 좀 더 강하게 했어야지 않느냐 이런 그래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급되는 양, 네. 앞으로 공급해야 할 부분을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공급할 거냐가 좀 관건인 것 핵심이에요. 같고요. 네. 실제로 지금 갖고 있으신 분들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을 보면 지금 70%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로 봤을 때 한 54% 정도. 네. 서울 같은 경우는 4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가져야 하실 분들이 집을 지금 못 갖고 있는 시장에서 가격대는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고요. 네. 공급량이 없는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어떤 규제만 나오게 되면 네, 네.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열망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 아닌 우려로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네. 다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내 입장이나 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번에 어떤 정부의 정책 발표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다르게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네, 정부 맞습니다. 정책. 지금 네. 실제로 서울의 지금 재건축 재개발 시장 2013년도에 정해진 그 시장 때문에 지금 30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멸실돼야 할 거 최근에 짧게는 5년, 네. 좀 더 가게 되면 10년에서 15년 안에 멸실된다. 즉 재건축 재개발 시장을 논의하는 이런 시점으로 들어가는 주거지 형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서울에 지금 공급되는 양 기준으로 잡으면 실제로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한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책이 진짜 먹힐 거냐.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녁이 있는 삶으로 이렇게 네, 워라밸. 네. 지금 주거 정책만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국민 네, 어떤 삶의 질적인 복지, 측면. 네. 삶의 질적인 부분까지 다 봤을 때 네. 실제로 젊은 사람들 혹은 기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새 집을 더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기준으로 잡더라도 오래된 건축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 집이 나왔을 때 가격 뛰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네, 네. 새 집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급 대비 어떤 매물 시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어 버린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도 불구하고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요? 네, 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인구 분포도를 좀 보게 되면 5,140만 인구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2 외국인까지 합치면 5,200만 가까이에 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인구의 반절이 넘는 50%가 넘는 인구가 서울 수도권에 지금 집중돼서 살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이 급격히 뛰는 시장을 보면 서울에 네. 국한되어 있는 이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물론 경기도 일부 지역, 수도권 안에 들어가는 일부 지역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도 더 많고 워낙에 차별화가 또 한 가지는 커서, 네. 전혀 아파트 값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보면 마치 2003년도 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으로 다시 회귀하는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물가 인상이나 어떤 집가 상승이나 부동산 상승폭을 봤을 때 네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10여 년 전으로 들어가서 이런 정책을 냈을 때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커왔던 집가 상승이나 물가 상승분들을 받았던 시장이냐 아니면 단순 어떤 투기 세력에 의해서 네. 이렇게 호가 시장에 올라가 있는 시장이냐 이거를 좀 깊이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네. 이런 시점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네. 실제로 지금 제가 보는 시점에는 지금 중간 아파트 가격대가 7억대를 넘어서서 7억 2, 3천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시장이고요. 이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비싼 가격대는 있지만 지금 주택을 9억 원에서 6억 원까지도 종부세를 매기겠다. 네. 매기겠다는 좀 그렇고 단어가 네네. 어떻게 됐든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부과하겠다. 네. 또 한 가지는 세부담을 수도권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투기 조정 대상 지역들까지 네. 전부 다 이렇게 넣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 인구 분포를 봤을 때 수도권에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형태에서 이 자체 내에 지금 중간 네. 평균 아파트 가격대가 지금 7억대를 넘어간 상태에서 6억 원대까지 6억 원에서도 원래는 3억 원이라는 중간 네. 어떤 종부세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설됐잖아요. 네네 네. 3억 원에서 또 6억 원까지 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의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네네. 종부세를 내는 이런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세부담이 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핵심이었잖아요. 네. 실제로 주거지의 투기 세력을 잡자고 초과상관 태우는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게 좀 염려가 되고요. 우려하시는 부분까지 함께. 네네. 실제로 마이용성 특히나 특정 서울의 강남을 포함한 특정 일부 지역
일부 구에서 지금 발생된 어떤 지가 상승 요인을 대한민국 전체로 보는 부동산 시장, 주거지 시장을 받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게 만약에 지금 파리 정책도 안 먹힌 정책이거든요.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이 어떤 시장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9.13 정책 또 이번에 9월 21일 날 서울 외곽에 어떤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거지를 더 공급하는 이런 정책을 또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공급 확대 이런 정책이 만약에 이것까지 안 먹히게 되면 이 시장에 적용이 안 되게 되면 다음 카드는 좀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복잡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정책을 자꾸 내는 것보다는 이 시장 자체를 좀 깊이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가 점유율 또는 자가 주택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 또 한 가지는 대한민국 자체의 인구가 수도권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이런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봐야 하지 않느냐.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 지금 서울의 노후도의 건물의 노후도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넘어가는 시장까지도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부도 머리가 아프지만 뭐 투자자분들 입장도 상당히 머리가 아프죠. 지금 이런 구간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대표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 일정 저희 소개해드리고 오늘 본론 들어갈까요, 대표님? 저희가 추석 연휴를 보내고요. 10월 1일 날 저희가 대전 예림 인재교육에서 3층에서 1시 반부터죠. 4시까지 저기 세미나 있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분들 가까우신 분들 이렇게 오셔서 세미나 일정 또 세미나에 들어와서 들으시면 저희가 무료도 또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 저희 어떤 도시 공부하나요? 오늘은 포항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하면은 뭐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있잖아요, 대표님. 철강의 산업의 메카. 포항. 근데 많이 또 변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포항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굉장히 커져 오면서 실제로 수출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각 나라들이 지금 커지고는 있지만 무역 전쟁이나 여러 가지 중국이 시장이 커지면서 조선업과 철강 산업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최근 어렵죠. 실제로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를 해놓고 배를 안 찾아가는 경우, 즉 계약금만 걸어놓고 중동권 잔금을 안 찾아가는 경우, 혹은 좀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경우, 또 조선 쪽에서 이런 철강 산업들을 끌어들이는 철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철강 산업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이런 시장이 왔죠.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제가 조금 올라가면서 실제로 2017년부터 18년 기준까지 잡았을 때 최저임금이 단계적으로 좀 올라야 되는데 사실은 26.5%라는 엄청난 비율로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좀 없어지고 있는 이런 추세를 갖고 있죠. 또 포항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다가 자연재해, 지진이 살짝 나면서 실제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진이 좀 났기 시작했고요. 2018년에도 조금 났었고. 그 이후에 또 조금 변화가 있었나요? 집값이 좀 떨어진다거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부동산, 특히나 이제 주거지 시장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실소유 개념이 아니라 임대 시장으로 들어가주는 이런 시장이고요. 실제로 건물의 값어치가 좀 떨어져 버린 이런 시장이 있었죠. 그래서 중장기전 시장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장기전으로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지진, 내진 설계 위주로 바뀌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한번 품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포항도 철강을 대신할 앞으로 좀 포항을 이끌고 나갈 미래 산업은 없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예산이 또 많이 투입이 되더라고요, 이쪽으로. 지금 송도 그 방파제 앞쪽으로 해가지고요. ICT 산업군을 다시 형성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또 되게 되면 새로운 제4차 산업군이 또 형성돼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쪽 같은 경우는 송도 같은 경우는 오래된
이런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좀 새로운 건물, 네. 재개발이 거쳐지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도시 연모를 좀 띄울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광각이나 네. 어떤 산업군들이 네. 형성이 되면서 실제로 이쪽에 보시면 대구나 울산이나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이 포항 쪽으로 해먹으로도 많이 오고요. 맞아요. 놀러도 네. 많이 오고 대게도 유명하죠. 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나들이 네. 삼아서 많이 오는 이런 구조인데 실제로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포항 자체 내에서도 어떤 이런 관광의 수익 또 산업의 수익 산업의 어떤 이런 호재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도시 자체가 형태. 좀 그러네요, 네네, 이런 요즘에. 분위기가 네.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ICT 기반의 해양산업 플랫폼으로 정부에서도 자금이 들어가고 민간 자금도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도 많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인구 유입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네요, 많이. 네. 실제로 부동산이라는 그 자체는 네. 사람과의 약속이거든요.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죠.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포항은 지금까지는 일자리가 좀 줄어들면서 사람이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 혹은 소비가 좀 증진되지 않고 소비가 처지는 이런 네. 형태를 띠고 있었다면 이제는 일자리가 좀 더 늘어나고 국가나 지자체 혹은 민간들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사람이 네. 들어서고 사람이 들어오는 만큼 어떤 수익 증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수익 증대가 이루어지면 내수 시장이 함께 살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포항에 조금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분명히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또 넉넉지가 않은 것 같아서 네네. 보면은 최근에 아파트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좀 감소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포항 네네. 지역이. 네. 실제로 포항의 여론조사를 좀 해보면 네. 새로운 집을 살 거냐, 기존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살 거냐, 네. 그러면 기존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거로 정하는 이런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신규 물량을 쏟아내기는 기업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겠죠. 부담되겠네요. 그래서 네.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신규 물량이 안 쏟아지게 되면 네. 지금 당장은 어떤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요건, 어떤 산업의 어떤 위축에 의해서 네. 시장이 좀 위축된 시장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오히려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원들이- 중장기로 봐야 된다고 하신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민간 기업들의 어떤 신규 물량 시장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국가의 공공 임대주택이나 네. 중공공 임대주택을 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네. 공급량을 올려줄 수 있는 이런 네. 어떤 정책들을 좀 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항 지역은 저희가 여기까지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포항 확정 아직 미확정이라고 대표님. 네네. 네. 저희가 10월 1일이고요. 네. 10월 1일 날 추석 끝나고 바로죠. 네. 저희가 대전입니다. 지금 제가 대전에 살고 있거든요. 대전 가세요? 네네. 대전에서 예림인재교육센터 3층이거든요. 1시부터 네.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세미나를 하니까요. 실제로 부동산에서 대전 지역도 굉장히 핫한 이슈도 있지만 또 그 시장 변동이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핫한 이슈가 있지만 어떤 그 시장 변동은 그 시장 여건에 맞춰서 다시 움직이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오셔서 세미나에 오셔서 방송에서 못 듣는 얘기까지 듣게 되면 대전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미나장 많이 찾아주세요. 누구보다 대전을 사랑하시는 또 거주자이신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알찬 정보 많이 드릴 테니까요. 주변에 계신 충청도 지역에 계신 분들 다 같이 추석 지나고 또 송병헌 대표와 함께 부동산 투자 전략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궁금증 안고 저희 찾아주신 시청자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자님 저희 연결 시도를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 어디서 연락 주셨어요?
예, 저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네. 주공 1단지 저층 25평을 갖고 있는데요. 아,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세요? 아, 거기는 지금 네. 현재 관리 네. 처분이 나서요. 아, 이주 네. 완료하고 네. 곧 철거 예정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2022년 입주 예정인데 네네. 저는 이거를 처분하고 네.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가람이나 상록수 아파트 31평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네네. 그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신가? 아, 이주 계획을 이쪽으로 잡고 계시군요. 네, 네, 지금 이주 계획 잡고 계신 곳은 가 보신 상태세요, 시청자님? 예, 둘러보셨어요? 예, 아,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는 드는데 네. 둔촌 아파트는 이제 새 아파트가 될 것인데 네. 그리고 일원동은 이제 입주한 지 25년 넘은 아파트라 아, 꽤 또 좀 오래된 헌거라. 아파트네요. 예, 네, 예, 네. 네. 예, 그래서 투자 가치 면에서 일원동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아, 네네. 예, 예. 그래서 제가 전문가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아유, 전화 잘 전화드렸습니다. 주셨습니다. 일단은 많이 좀 발품 팔아서 돌아다녀 보시고 좀 네. 생각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또 상담 들어보시면 조금 더 확정 지으시는데 도움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청자님 저희 봐드릴게요. 네, 네. 네. 일원동 쪽을 가보셨는데 네네. 네, 투자 가치가 더 높을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그냥 아예 이주 계획을 잡아놓고 계신 상태인데 괜찮을까요, 네네. 대표님? 네. 지금 그 관리처분 들어간 아파트 같은 경우 80년대에 만들어진 초에 되게 만들어진 오래됐네요. 아파트고요. 전체 세대수는 1,370세대. 물론 이제 세대가 더 늘겠죠. 지금 현재 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평수마다 다 다른겠지만 10억에서 약 17억 선. 물론 이제 호가가 조금 더 뛴 시장도 있지만 일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재개발까지 가기까지는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네네. 물론 그쪽도 뛰는 시장이고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도 둔촌동도 뛰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는 건 좀 너무 아깝다. 아, 그래요? 그리고 팔고 빠지는 구조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곳을 팔고 다른 쪽으로 갔을 때, 특히나 일원동 쪽으로 갔을 때 거의 비슷하게 오르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오히려 일원동은 멈추게 되고 이쪽 같은 경우 둔촌 같은 경우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아이고, 힘을 갖고 너무 있거든요. 속상하시죠. 9호선이 뒤쪽으로 가고 있고요.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스타트를 주공 1단지가 먼저 끊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많은 세대들이 멸실되면서 재건축 재개발에 들어간다는 게 수요가 있겠네, 이주 키포인트입니다. 수요가.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뀌는 시점 정도, 입주되는 시점에 기준을 잡으면 주변에 교통 호재가 하나 더 늘어나고요. 아. 그 다음에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로 바뀌는 이런 구조, 즉 멸실되면서 단기적 이주민이 발생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네. 월세, 전세 시장이 동시에 뛰는 이런 시장이 연출이 되죠. 동시에 뛰게 되면 그분들이 단기 시장으로 끌어가서 임대 시장을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입주 시장으로 변경되면서 그분들이 빠져나오는 시장하면서 네. 가격이 또 뛰겠어요. 폭등을 뛰는 이런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빠져나가는 것보다 가져가시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네. 예. 네, 선생님 둔촌동 이 지역에 오래 사셨어요? 네, 네. 22년 살았어요. 아, 굉장히 오래 사시니까 좀 더 정붙이고 계시면 어떨까라는 저희가 진단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예. 네.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야지 되겠네요. 네. 일원동보단 투자 가치가 더 높은 실제로 거죠.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네. 일원동 쪽도 그 앞쪽으로 개포동 일대로 해서 네. 음마 아파트부터 이쪽이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곽으로 임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하지만 그 시장에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새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정 부분 호가가 뛰던 시장에서 2,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다시 멈추는 시장이 존재할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이번에 나온 어떤 정책도 시장을 좀 봐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갈아타시는 것보다는 조금 시장을 보고 갈아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둔촌동 같은 경우는 이민재 관리처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빠지고 올라가는 시장이 좀 약하게 작용됩니다. 그래서 기존 걸로 좀 눌러가는 시장이 맞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 밑쪽으로 외곽 쪽으로 강일, 오금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동구가 그 바깥쪽을 더 끌어당겨 주는 이런 효과를 두기 때문에 중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 네. 그다음에 교통 호재가 더 하나
또 그게 관건이 포인트네요. 있죠. 네네, 그래서 보상. 오히려 강일, 오금지구의 주택 시장이 커지더라도 명품 도시, 즉 외곽 쪽에서 안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둔촌동이고요. 이미 이쪽 같은 경우는 주거지 형태를 띠고 있지만 상업지 형태도 잘 갖춰져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 인프라도 기존에 잘 갖춰져 있고 행정 인프라도 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를 팔고 빠지는 것보다는 갖고 계시는 게 현명하고, 여유가 있으시다면 물론 이제 여러 정책이 나왔으니까 이 시장이 잠깐 보합세 혹은 지켜보는 시장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일원동 쪽에 있는 아파트를 사시지 마시고 조금 시장을 지켜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네. 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뭐 시장을 지켜본다는 거는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정책이 나온 지가 며칠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깐 머무르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합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지켜보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냥 둔촌동을 계속 가져가는 게 더 현명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둔촌동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일원동이 떨어지면 둔촌동도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네. 일원동 떨어지는 대비 둔촌동은 덜 떨어진다. 왜? 관리 처분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네. 오히려 떨어진다는 기조로 봤을 때는 네, 네. 둔촌동을 더 누르고 가야죠. 네네. 네. 오르는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해성자님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을 가져가실 것 같아요. 지금 거주하고 계신 네. 지역이. 네. 네, 일단은 좀 잘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저희가 진행 도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대응 잘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둔촌동에 계신 시청자님을 만나봤는데 저희 그 대표님의 상담을 듣고도 계속 고민되시는 게 네네. 저희가 느껴지긴 근데 하네요. 전혀 고민하실 그렇죠? 필요가 없고요. 그래요? 실제로 네. 살기에 너무 좋고요. 네. 그 자체 학군도 잘 형성된 데다가 학군 주변에 좋죠. 네. 올림픽공원, 공원도 좋고요. 뒤쪽으로는 녹지 공간이 잘 형성돼 네. 있어서 등산 코스나 산악 코스로도 굉장히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호선이 또 지나가면서 물론 이제 역세권에서는 살짝 벗어나지만 이미 역세권 안에 들어있는 데에 하나의 역세권이 아니라 더 들어오기 더블 때문에 역세권 되는 주변에 있는 네. 아파트 지가 상승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고요. 네. 그 앞쪽으로도 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올림픽공원 역 주변에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일원동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 시장이 훨씬 낫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놈객을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 꼭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네. 첫 번째 세정자님 만나봤고요. 또 다음 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밝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어떤 점 오늘 좀 궁금해서 연락 네, 오늘 주셨을까요?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내리요. 네, 내리 네. 집원이 어떻게 되세요? 네, 네, 내초면 내리 말씀하시는 거죠, 시청자님?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거를 네.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안 그러면 그걸 팔아서 서울에 있는 걸 뭘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5년 정도요. 15년이요? 네. 지금 최근에 뭐 서울 쪽을 알아볼까라고 생각하신 뭐 특별한 좀 아니.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네. 경기도보다는 서울이 더 훨씬 앞으로 전망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15년 정도 가지고 계신 동안에는 많이 뛰었나요? 가격이 어떻습니까, 시청자님? 보유 기간 동안에는 좀 가격이 올라가셨어요, 시청자님? 글쎄, 제가 그 가격을 안 알아봤어요.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점검 도와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이 역시 낫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포천시 내촌면 내리 네네. 같은 경우는 골프장, 유락장식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스키장이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전원택지나 아니면 펜션 네네. 혹은 어떤 스키장이나 골프장을 찾는 분들한테 어떤 그거에 이용될 수 있는 산업군, 상업군이 형성되는 이런 구조로 봤을 때 메리트는 있지만 사실 지가를
급격히 끌어오르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포천시 자체가. 그래서 적당한 시장을 보고 한 번 정도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호가 시장은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시장이고요. 이거를 올라가 있는 시장에서 지금 현재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오히려 지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에 비교하면 올라가는 폭으로 잡으면 자금을 굉장히 오랜 시간 어떤 상승폭이 안 되는 곳에 머무르고 있는 이런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갈아타 보시는 것도 좋다. 또 한 가지는 포천 같은 그린벨트 혹은 개발 제한이 굉장히 강하게 묶여 있는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땅값 집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좀 약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내리 같은 경우는 어떤 유락 스포츠 관광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집가 상승 효과는 어느 정도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봤다. 그래서 사신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부동산 규제에 의해서 오히려 건물의 시장 규제에 토지의 시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는 한 번 정도 갈아타서 건물의 시장으로 한번 옮겨 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대표님. 만약에 어느 서울 만약에 한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그는 방송에서 이제 되게, 특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서울의 수도권에 특히나 서울에는 멸실되는 주거 숫자가 굉장히 앞으로도 더 많이 많아질 수밖에 늘 수밖에 없는 시장에다가 대한민국 인구의 50% 가까이가 지금 수도권에 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시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호가 시장을 이미 본 시장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갈아타 보시는 것도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하자는. 근데 제가 궁금한 건요. 네. 혹시 지금 이북을 왔다 갔다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대북 기조요. 그럼 네네. 지금 이북에 무슨 뭐 이렇게 김정은 그런 거. 네네. 포천이 그쪽에 연천이 가까워서 네. 그런 혜택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거. 토천이 또 굉장히 이제 그런 기대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생각하면 또 팔기 아까운데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대북 기주로 움직여서 땅값이 뛰는 시장은 이쪽이 아니고 파주나 동두천이나 포천에서도 위쪽으로 좀 존재하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건 내리 쪽이니까 포천에서 밑쪽이고요. 사실은 대북 기조가 계속 나오면서 토지 시장으로 들어가는 건 저는 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대북 기조로 토지 시장으로 들어가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대북 기조가 가까워지면서 남북이 협력이 되고 남북이 만약에 통일이 되더라도 사실은 포천이나 이쪽 파주 쪽으로 개발 기조가 강하게 작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북한 쪽으로 어떤 민간이 들어가서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고 국가 주도형으로 개발되는 구조형 형태를 띌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그린벨트나 녹지로 이렇게 묶여 있는 지역들을 일시적으로 대북 기조가 좋아진다고 해서 풀어가면서 개발하는 기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발 기조가 강하게 작용되는 오히려 경기도 밑쪽으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네. 선님, 매도에 대한 그 고민은 조금 찬성을 하셨거든요. 지금 괜찮다라고 하셨는데 아마 바빠지실 것 같아요. 조금 돌아다니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곳 있으시면 결정 내리시기 전에 제가 기억해 두고 있을게요. 다시 한번 저희한테 확인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끊으신 거죠, 저희 시청자님. 네, 포천시에 계신 저희 시청자님 봤습니다. 그 남북 기조 얘기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자면은 저희 주식시장도 관련돼서 거기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이래서 뭐 주가도 최근에 상승하고 이랬었는데 이 시장은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조금 더 크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건 심리적인 요인이고요. 남북 간이 만약에 통일을 하더라도 민간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북한 땅 사고 북한 땅에 뭐 투자를 하고 이런 시장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의 주민들이 남한으로 막 내려와서 포천 일대로 막 내포돼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쪽
북한하고 최대한 가까운 쪽으로 해서 개발 기조를 강하게 해가지고 네. 북한의 접근성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시장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통일 기조에서 그렇게까지 가려면 얼마나 저는 시간이 적어도 걸릴까요? 그렇죠. 최고로 빠르다고라도 한 20년 이상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늦어진다고 하면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한테 볼 수도 물어주는 있으니까.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대북 기조가 나오는 시장으로 막 부동산으로 이쪽 위쪽으로 들어가는 건 네. 현명하지 않은 시장이다. 오히려 막대한 자금을 20년, 30년 그 이상까지 묶어놓을 수 있는 네. 시장이고요. 실제로 대북 기조에 맞춰서 땅을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차라리 팔아보시는 것도 매도자분들께는 네네, 기회가 될 수 좋은 있겠네요. 기회일 수도 네. 있고요. 대북 기조라면 네. 실제로 뭐 철강, 철도, 어떤 건설, 그다음에 IT, 뭐 산업군이 또 주식 관련된 계통이 좀 뛰는 건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중국으로 북한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 또 북한과 또 러시아, 중국이 이어지면서 유라시아, 아시아를 떠나서 유럽까지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섬국가가 아닌데 섬국가로 나눠져 있는 형태에서 대륙과 연결되는 이런 구조로 봤을 때는 산업군이 뜨는 건 이해가 갈 수 하지만 있지만 아직은 땅은 아니죠. 네. 토지 시장에서 지금 경기도 북쪽으로 바라보는 네. 시장은 굉장히 긴 시간으로 봐야 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일시적으로도 과열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절대 현혹되지 말고 오히려 매도자분들을 맞습니다. 조금 좋은 타이밍에 네네네.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네요. 다음 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는데 제 말 잘 들리세요? 네. 네, 시청자 오늘 어떤 점 궁금하세요? 네, 시청자 오늘 어떤 점 궁금해서 저희한테 연락 주셨을까요? 조금 감이 느리게 가시는 것 같은데, 네, 시청자님 제 말 잘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점 네. 오늘 궁금하세요? 네, 덕양구 현천동에요. 네, 네, 582번지 거기 땅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땅이 언제쯤 좀 매매를 해야지 될까 싶어갖고요. 언제쯤 매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게 될까 그 부분 궁금하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몇 년 정도 소유하셨어요, 청자님? 거기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래 오래되셨습니다. 좀 기간적인 여유를 조금 너무 길게 보고 싶지는 않으신 거죠, 지금 현재는 이쪽을. 네네. 거기가 항공대가 네. 이사 가면은 거기가 발전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셨어요? 그때 당시에 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생각만큼의- 항공대가 이사를 간 건지 아. 온 건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거기가 논이었는데 어떻게 좀 발전이 돼가지고. 좀 자주 대박이 내려가 좀 보시지 날라는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둘러봐 드릴게요, 청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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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일단 투자 목적으로 13년 전에 하신 거 잘하셨고요. 네, 지금 네. 들어간다면 저는 말리는데 네. 너무 잘 들어가셨다. 그래요? 항공대는 이전했고요. 네. 항공대가 들어오면서 그 주변에 논밭이 도시로 바뀌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어요. 그 밑으로는 네. 덕은 지구가 지금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을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DMBC라고 해서 이미 개발이 끝났죠. 그 다음에 네. 그 위로는 항동지구가 지금 커지고 있고요. 바깥쪽으로는 지금 대공 역세권 개발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주변에 있는 논밭들이요. 제가 볼 때 이번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9월 21일 날 네. 지금 서울 외곽에 30만 호에서 많게는 한 35만 호 정도의 그린벨트.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주거지를 더 공급하겠다. 거기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바로 지금 가지고 계신 덕양구 쪽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네. 지금 한국대학교도 있지요. 그 다음에 네. 경의선 지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도시 공항철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다가 역만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역만 한두 개만 만들어주고 지금 논밭이 있는 데를 주거지 형태로 개발하게 되면 너무 좋은 이런 형태. 그리고 그래요? IC나 JC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개발 기조로 갈 수 있는 딱 중심부에 있는 땅이다. 그리고 아, 예.
공항철도에서 굉장히 가깝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네. 땅이기 때문에 실제로 땅을 수용을 하면서 개발을 할 구조로 갑니다. 하지만 네. 수용을 할 때 전체 땅을 다 수용하는 게 아니고 네, 일부는 환지 방식으로 이주민 택지 개념으로 땅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받게 되면 상업지 땅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너무 잘했다.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값 뛰는 거 절대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아파트 두 채, 세 채를 13년 전에 미리 사놓은 땅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 파실 게 아니라 짧게는 1, 2년, 길면 4, 5년만 더 버티시게 되면 네. 아파트 두세 채, 저는 그 이상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부동산 네. 투자를 너무 잘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네. 네, 아이고 너무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부자 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기분 좋으실 네.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네. 가지고 있는데 상담해 주신 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아이고, 네. 공을 갚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너무 긍정적인 진단이 나와서 기분 많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네. 길게 안 기다리셔도 훨씬 더 좋은 가격대 매도하실 수 있는 기회에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이렇게 항상 뿌듯한 것 같아요. 네, 진단 도와드리고 너무 또 감사하다고 하시니까, 네, 얼마나 또 가져가실 수 있는 힘이 생기실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네. 여기가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항공대학교 조그마한 거 하나 보고 들어갔거든요. 네. 실제로는 거기가 땅값 집가 상승을 끌어올리는 힘이 굉장히 약했었거든요. 처음에 투자할 때는 항공대학교를 보고 넣었지만 사실은 그게 별 메리트가 메리트는 없었다. 네. 하지만 지금 13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고 보니까 그 다음 메리트들이 너무 많이 발생된 거죠. 거기다가 개발 기조가 굉장히 많이 작용되고 있기 네, 때문에 투자를 정말 잘했다. 아이고, 좋겠습니다. 네. 오랜 기다림에 대한 꼭 보답을 얻으실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 오늘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어떤 점 오늘 궁금하세요? 예, 저기 강릉 뉴타운 네. 2구역이 강명동에 21-25 정도인데 네네. 거기서 매수해도 되나 싶어가지고요. 아직 안 사시고 조금 둘러보신 상태신 건가 봐요, 시청자님. 네, 어떤 점이 마음에 드셨어요, 여기가? 그래서 뉴타운데 그래서 조금 네. 개발 그래서 조금 호재가 있지 않을까 개발 싶어가지고. 기조가 강한 것 같아서 네, 사도 될지 저희가 한번 체크 도와드릴게요. 예. 네, 점 찍어두신 것 이쪽 같은 경우는 같은데. 지금 네. 호가 시장이 상당히 반영돼 있는 시장입니다. 이미 지금 관리처분 들어가고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 버린 시장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지금 이미 호가 시장이 많이 뛰어 있거든요. 뛰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잠깐 시장이 주춤하는 시장이니까 예. 조금만 주춤했다가 들어가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어떤 여유가 있어서 투자하는 개념이라면 조금 더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는 오래된 건물이고 좀 이렇게 노후된 도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굉장히 많이 작용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신안산선이 또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네. 갖고 있기 때문에 교통도 편해지고 있고 그 위로 보시면 또 개봉동 일대, 고척동 일대가 또 재건축 재개발 그 위로도 신정동 쪽으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네. 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는 건 당연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조금 잠깐 혼돈 이런 네. 국면에 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장을 조금 벗어나서 이 시장이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짧으면 한 2, 3주 정도만 더 지켜봐도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이게 정확히 보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시장을 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전화 연락을 한번 주시면 네, 다시 네. 한번 상담해 드리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한두 달 정도 매수 템포 조금 늦추시고 그때 가서 저희가 더 정확하게 네, 시청자님 봐드리면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점 있으세요, 시청자님? 네. 그러면은 네. 신길동 저기 삼성 내면 SP용 상가가 네, 향후 네. 전망 궁금하거든요. 여기 상가는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태인가요, 네, 시청자님? 네, 네, 네. 사서 들고 계세요. 네. 근데 매도 타이밍이 좀 궁금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상가를 또 여기 근처에 네 영등포구 쪽에 보유하고 네네. 계신데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이쪽 같은 경우는요, 네. 실제로 대한민국 서울 그것도 지금 구로구하고 이쪽 네. 영등포구 그다음에 동작구 쪽으로 이렇게 사이점에 있는 지역이지만 사실은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중국. 그래가지고 임대시장도 굉장히 좋고요. 상권시장도 굉장히 좋고 실제로 전월세 들어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가격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네. 이곳에 또 한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분당선이 또 들어오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 상승을 굉장히 끌어올 수도 있고 또 임대 시장으로 들어갔을 때도 임대가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갖고 가셔야 된다. 갖고 가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광명동 쪽 일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시장 조정을 좀 받는 시점에 딱 들어가면 투자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는 당초에 네,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진단이 나온 것 같아요. 매수 타이밍은 조금 늦추고, 네,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잘 좀 지켜보시는 게, 들고 계시는 게 나중에 더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진단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응 잘하십시오. 네, 수초에 만나봤습니다. 네네, 실제로 네. 지금 이쪽 신풍동 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금 길게는 한 5, 6년 네. 실제로 우리나라 주거지 건물의 시장이 2014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뛰었던 시장이고요. 서울 기준으로 보면 2015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뛰었던 이런 시장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쪽 신풍로 쪽으로 이렇게 영등포구 쪽으로 이쪽으로 보면 실제로 이쪽은 가격대가 떨어지는 시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상가, 그다음에 주거지 시장도 굉장히 부족한 시장에 사람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장. 네.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중국, 외국인들 네. 이렇게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시장이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런 데는 꼭 더 갖고 가는 이런 시장이 네. 맞다라고 봅니다. 되게 네. 잘 사서 들고 계시네요, 상가. 네, 맞습니다. 네. 거기다 또 교통호재까지 또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 바람을 피할 필요는 없죠. 이 바람에 순풍에 돋단 듯 네. 한번 쭉 계속 순항 가보시는 것도 모드로. 굉장히 네. 좋겠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영등포에 계신 또 상가 들고 계신 분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저희 한 분 더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쪽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 여쭤볼 내용은 네. 제가 서울 중구 만리동에 네. 한라 비발디 아파트를 올해 분양을 받아서 네, 네. 현재 임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입주 예정일은 언제세요? 그 한라 비발디는 현재 입주가 됐는데 임대를 준 상태고요. 입주가 됐는데 네네 임대 주셨군요. 네. 그런데 1년 안 된 상태에서 그 두 번째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또 분양을 요번- 받으셨어요?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는 어디세요? 그 아파트는 서울 네. 광진구의 구인동 내면 아파트입니다. 네. 이것도 받으셨고 예. 이것도 지금 입주를 안 하신 거죠? 이쪽도 광진구도. 그 한라 비발디는 이미 입주를 했고 입주했는데 임대를 주셨으니까 네, 시청자님께서 들어가신 건 아니시고 네. 예. 구이동은 어떤 상태인가요? 구이동은 이제 입주를 해야 될 입장인데 네. 오늘 제가 궁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두 채가 돼갖고 매도를 그렇죠. 하려고 했더니 양도세가 너무 부담이 가는 문제 하나하고 네. 네네. 또 둘 중에 어느 쪽이 장래성이나 그 세금 관계를 봤을 때 네. 만약에 판다고 하면 어느 쪽을 먼저 팔아야 되는지 그런 게 아이고.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네네. 개 중에 어떤 걸 먼저 처분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신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금 부담도 있으시고 이런 상태인데요, 네네. 대표님. 지금 이제 사신 기간이 굉장히 짧고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신 개념이고 지금 신규 입주 물량 개념이거든요. 이 자체로 지금 현재
아파트 중간 아파트 가격대를 지금 뛰어넘는 이런 선의 아파트고 어차피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를 내도 의미 없는데 지금 현재 정책이 계속 나오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어떤 요건을 굉장히 또 강화시키면서 또 한 가지는 어떤 세제 효과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구조. 그래서 네네. 임대사업자를 내도 큰 의미가 없는 이런 구조로 불리하죠. 좀 바뀌어버렸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파트 시장이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가져갈 능력이 된다면 가져가시는 게 현명하고요. 먼저 처음에 있는 아파트 기준을 좀 보시면 안쪽으로는 공덕 아파트 단지 크게 주어지는 단지고요. 위로는 중구 쪽에서 지금 재건축 도시개발 뉴딜 사업이 또 움직이고 있고 밑쪽으로는 지금 청파동 일대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저는 내년 정도는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뛸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중구에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한번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20만이 조금 넘는 인구지만 실제로 주중에 이쪽으로 들어가는 인구가 70만이 넘는 이런 네.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지만 그 안에 즉 들어가고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열망은 굉장히 크지만 주거지가 굉장히 복잡하고 없는 이런 시장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간다면 실제로 한라 쪽이 더 많이 오를 수 있고요. 물론 구이동에 있는 아파트 그 밑쪽으로도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가 시장도 많이 올랐지만 한라 쪽이 더 많이 오를 것 같고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갖고 가는 게 부담 간다면 광진구에 있는 거를 놓는 게 맞다.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이 주변이 지금 전부 다 빌라촌이거든요. 네. 재건축 재개발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시장이고요. 이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저 같으면 중구 쪽에 있는 거. 또 한 가지는요, 그 위쪽으로 넘어가는 게 중구 쪽하고 안쪽, 바깥쪽으로 빠지는 게 좀 복잡함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교통이 좀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둘 중에 두 개를 다 가져가는 방법. 네, 첫 번째고, 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놓는다면 세금 감면 효과는 지금 어떤 방법을 뾰족한 수는 별로 없거든요. 만약에 놓는다면 구이동 거를 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지금 뭐 처음에 방송 딱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지금 안정화 정책과 부양책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카드가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는 안정화 정책이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주거지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좀 억제시키는 시장이지만 이 시장이 다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가져가는 것도 저는 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시청자님의 정확한 저희가 좀 상황을 물었고 진단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좋은 거는 첫 번째 일환이고 하나를 굳이 처분하신다면 그 구이 쪽을 조금 처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진단이 나왔네요, 시청자님. 네. 네네. 참고해 잘하고 보시고요. 네, 좋은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나 이 다주택 보유자분들 네네. 같은 경우 세부담을 많이 느끼시네요. 예. 어차피 지금 그 9억 원이었던 부분을 6억 원으로 바꾸는 이런 구조고요. 네. 그다음에 과세 구간을 굉장히 떨어뜨리면서 지금 실제로 공시지가 기준 네. 자체를 좀 끌어올리는 이런 구조로 계속 바뀌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임대사업자를 내 가지고 두 가지의 어떤 주거지 형태를 보유하면서 가져가는 임대사업자 요건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됐어요. 네. 그리고 올라서 내는 거니까 어차피 올라서 내는 세금 좀 많이 내고 1등 국민 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많은 분들도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서울 전화입니다. 02-2188-8548로 문의 주시고요. 또 SNS 경로 많이 활용해 주세요.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동안 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포항 지역과 관련해서도 공부를 해봤고요.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지금 매수에 대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한 템포 한 템포 조금 여유를 두면서 바뀌는 부분들 확인해 나가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